제가 요 근래 한 2년 이상 답답했던 거는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고용이 늘었다. 완전 고용이다. 미국이 사상 최대의 호황이다. 이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수조 달러의 돈을 풀어제끼면서 한마디로 사상 최초로 맞이했던 금융위기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돈을 풀어가지고 버텼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풀린 돈들이 지금 그나마 미국의 부동산을 다시 올라가게 하고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양새로 비춰졌지만 언젠가 제가 말한 게 기억이 날 겁니다. 미국에 늘어나는 일자리의 절반이 3만 달러 이하의 매우 허접한 일자리고 미국의 빈곤은 더 심화되고 임금은 실질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정말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혼선들이 언젠가는 명확하게 제대로 이렇게 드러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미국의 국채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어요. 보통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또 단기적으로는 좀 나쁘다고 보고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가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런데 국채 금리가 10년물짜리 금리가 1.619 2년물짜리 금리가 1.628을 기록하면서 장기 국채의 금리가 단기 눈앞의 것보다 더 낮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금도 채권도 만기가 길수록 이자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정기예금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예금으로 생각하면 돼요. 정기예금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까지 돈을 오래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런데 조만간에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할 거라고 되면 불안전한 지금 경제 상황에 이렇게 위기를 느낀 투자자들이 안전한 장기 채권으로 몰리니까 장기 채권이 어떻게 됩니까? 살라는 사람이 많이 몰리지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살라고 안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는데 항상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그때야말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채권을 살려는 투자자들의 지금 예감은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채권 시장을 뒤흔드는 이 경기 침체, 흔히 R을 이야기하죠. 리세션이 경기 침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경제 침체가 시작된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미국의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다가 트럼프가 급기야 크리스마스 때 전에 중국에 3천억의 10% 관세를 때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랬냐? 딱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이 2007년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금융위기가 2008년에 본격적으로 왔죠. 그래서 12년 만에 재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기일수록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다. 30년짜리 국채가 지금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지금 중국도 생산이 17년 사이에 최저라는 갑자기 세계가 지금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지면서 비관론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그나마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이 되어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 미국도 지금 침체가 본격화되고 현재 상황이 사인인데 경고인데
더 악화되면 미국이 금리를 또 내릴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반복해서 인상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진단을 할 경제 전문가가 미국 안에도 별로 없으니 이 전 세계가 오락가락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당연하게 여겨지지요. 자, 그래서 제가 한때 세계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 이러니까 미국 경제가 사상 최대로 거의 자연 실업률 상태인데 뭔 헛소리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좀 실감이 나십니까?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도 지금 7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홍콩의 지금 시위 사태, 아르헨티나가 지금 좌파 파퓰리즘으로 아르헨티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선 예비 선거에서 좌파가 완승을 해서 하루아침에 38% 정시 대폭락이 일어났고 아르헨티나의 돈 페소화의 가치도 17%가 폭락하고 디폴트 위기가 75%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다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가장 나쁜 종류의 좌파 파퓰리즘이 지금 194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보나 마나 지금 아르헨티나가 경제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한국 정권은 내년 예산을 무려 13%나 늘려서 530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2017년에 400조를 넘었는데 18, 19, 20년 3년 만에 130조가 늘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문 정권은 지금 올 연말 내년 초에 경제 위기의 징조가 온다고 보고 이걸 끄기 위해 지금 과도한 국가 예산 투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미국에 우려되는 변수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 그야말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거나 디벨로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감각은 있는지 몰라도 솔직히 트럼프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은 것도 있지만은 날려먹고 망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마다 트럼프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 트럼프가 이런저런 재주로 지금 벗어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니 이러한 사태니 다 트럼프가 불러 일으켜 놓고 지금 트럼프가 파월 미 연준 의장을 향해서 자기 주장대로 금리 싹싹 안 내린다고 멍청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리스크 중에 제일 큰 거는 대통령이 지금 리쇼어링이라 해서 해외로 나갔던 공장을 불러들이고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트럼프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서 경제 전문가들이 관료들이 다 입을 닫고 있다는 게 매우 우려스러운 겁니다. 지금 7월 달에 광공업 생산이 17년 만에 가장 낮은 전년의 동월 2018년 7월에 대비해서 4.8% 증가밖에 안 되는 등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4, 5, 6 석 달이 27년 만에 최저 수준인 6.2%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일만 있다는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경제를 거의 혼자 끌고 갔는데 독일의 2분기 GDP가 전 1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0.1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미국 수출에 크게 의지하는 독일이 미중 무역 전쟁에 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수출이 5월 달보다 마이너스 0.1, 6월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1.5, 10년 내에 최악을 기록했고 브렉시트 가능성이 유력한 그것도 노딜 브렉시트 협상 없이 나간다는 영국은 2분기 GDP가 전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0.1을 기록했고 제조업도 전분기에 비해 무려 마이너스 2.3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가장 나쁜 상황이고 이탈리아는 지금 디폴트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자, 전 세계가 멀쩡한 데가 없이 지금 골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78년 이후에 5번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어김없이 침체 상황이 왔다라는 측면에서 즉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도 낮아지면 그야말로 그 뒤는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 이렇게 100%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7, 78, 79년의 위기가 지금 그때 금리 역전 이후에 있었고요. 85년 블랙 선데이 있을 무렵 이후에 지금 미국의 이 경제가 89년 이후에 미국 경제가 또 한 번 어려웠죠. 이때 이제 벼락을 맞은 사람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죠. 이라크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그리 됐습니다. 또 90년대 말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00년대 초에 그때 미국의 IT 산업 버블이니 뭐니 한 직후에 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2007, 8년 무렵에 다시 금리 역전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금융 위기가 와서 78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지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생기느냐? 대충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1년 반쯤 있으면 반드시 대형 경기 침체 위기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년 반 사이에 그런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근데 이번에 위기가 좀 심각한 게요. 지난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문제였지 독일이 괜찮았고 중국도 괜찮았습니다. 한국도 괜찮았죠. 일본은 약간 회복될 때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융위기는 전 세계 중에 멀쩡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지금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게 때리는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위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는 일, 그리고 쓸데없이 지난번처럼 일본과의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다 조금씩 내렸는데요. 그래도 한국에 미치는 충격은 오늘 사실 주식시장이 문을 열 때 지금 어제 한국은 광복절이라서 문을 열지 않아서 다행이지 실제 문을 열게 되면 데미지가 굉장히 크지 않겠나 이랬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잘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부가 하는 소리가 수출 투자 부진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요, 경제가 어려운 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매경에 한 칼럼을 보면 최근에 70대 여성이 창원에서 약국을 하다가 KTX를 타고 와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무슨 부동산 투자가한테 강남에 그 무슨 이 빌딩이 있다는데 30억이 있으니 그 빌딩 하나 사달라 했다는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두고 있으려니 무섭고 약국 팔아 강남 빌딩 사고 남는 돈은 비트코인으로 바꿔놓겠다. 자, 이 할머니한테 제가 충고를 드리면요. 지금 대형 경제 위기가 오면 강남 부동산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IMF 때 조국이 그때 송파에 집을 샀다 했을 때 35% 떨어진 가격으로 샀다 했지 않습니까? 강남은 불패요. 천만의 말씀요. 공포가 닥치면 아무도 주머니 안 엽니다. 그 와중에서 쓸어담아요. 이번에 위기를 맞으면 좀 오래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생 번 돈을 강남에 빌딩 산다 하면 빌딩 값 떨어집니다. 진짜로 충고를 해드리면 현금으로 그대로 들고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은행에서 돈을 맡겼다가 뱅크런이 일어나서 은행이 문 닫을 정도 되면 대한민국은 망한 거니까 그 대한민국 망했는데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빌딩 갖고 있으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놔놓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은행에 보관해 놓고 있거나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은 돈의 가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자,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클 건데요. 아마 이번에 위기는 IMF처럼 갑자기 오지는 않을 겁니다. 위기 징조가 점점 이렇게 악화되면서 조스가 영화에 보면 빰빰빰빰빰빰빰빰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할 시간이 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면 되고요. 근데 이번에 위기는 국내적 요인도 있고 세계적 요인도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지금 경제 상황이 해외 위기가 없어도 만성병으로 지금 골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위기까지 겹치게 되었을 때는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금, 달러, 비트코인 등에 요즘 투자하고 금이 없다, 어쩌다 하는데요. 글쎄요, 미국도 위태위태한데, 그런데 위태위태할수록 미국 달러는 최전의 안전처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자, 미국이 튼튼하고 한국만 IMF 때처럼 문제가 되면 환율이 급속하게 오를 수 있는데, 미국도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게 되면 아마 또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될 겁니다. G20 같이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총을 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 10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산업 구조적인 기술 문명의 발달에 따른 대응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1, 2년으로 위기가 극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너무 겁내지도 말고요. 만성으로 안고 가는 병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 안전한 자산, 금달러가 물론 심리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강남 건물 사고, 비트코인 사고 이런 호들갑은 떨지 말고요. 정 불안하면 현금 들고 있고 아니면 달러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 달러를 바꿔서 환율도요. 너무 이 요동을 치면 대한민국 경제가 못 견딜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이렇게 좀 서서히 변해가다가 위기가 오면 한번 팍 맞고 그 다음에 또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들이 이제 위기가 오면 서로 한국, 일본이 언제 싸웠냐는 듯이 또 스왑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 정권이 지금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 걸 보면 겁을 잔뜩 먹어가 있어요. 겉으로는 경제위기 아니다 하지만 겁을 잔뜩 먹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굉장히 겁을 먹어서 신경을 쓸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래봤자 경제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위기에는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대처해야지 남 말 듣고 움직이다가는 사기당합니다.